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전 지금까지 50 가까이 살면서 가급적 절약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능력상 소득을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50년 동안 살면서 내가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나는 뭐 투자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는 건 재능이 없으니까 최대한 절약하면 사는 게 나한테 맞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다. 저는 좋다고 봐요. 어차피 저렇게 살면 부자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돈은 계속 모을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뭐 내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주제를 아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요즘에 메타인지라고 하죠. 여러분 자신의 능력치와 어떤 재능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자기 능력치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았으면 연글 비트에 그렇게 많이 매몰리지 않았겠지. 아니면 그렇게 가입이 많지 않겠죠. 그렇게 신용불량자 개인 파산을 많이 하지 않겠죠. 물론 돈을 아껴하면 절약하며 살면 이렇게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왜 한국 사람들이 자꾸 부자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소수고 괜히 부자가 되려고 좀 무리수를 걸었다가 잘못되는 케이스가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적금 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바보같이 생각하잖아. 항상 예적금 한다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돈은 투자하지. 그렇게 하면 부자 못 된다. 부자 못 된다는 거 알고 있어. 부자 안 돼도 좋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나 부자 될 감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럼 자기는 부자가 되냐는 거지. 그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부자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없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어차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추정하고 따르더라도 되는 사람 없고 다 실패할 겁니다.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부자가 되려고 과감하게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자빠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과감한 투자를 해서 부자에 성공한 사람보다 자빠져가지고 막대한 빚을 지고 나락에 빠진 사람이 몇십 배는 더 많아. 무슨 전국민 투자병이 걸려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이게.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고 투자에 많이 알았다고. 지금도 투자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연글 비트콘 같은 것도 그래. 손해봤으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뭔가 투자를 이득치 하는 건 재능적인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재능은 소수만 가지고 있고 다수들은 가지지 못해.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없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재능 찾으면 되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재능.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투자에 이렇게 빠져있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보나도 돈 다 까먹고. 그리고 부자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돈 모으지 말고 방탕하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모은 돈만 잘 관리하면 돈 때문에 힘들어진다거나 남한테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한다거나 나라에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소리 할 가능성이 없다고요. 오히려 돈 때문에 투자했다가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날려먹고 나라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 절대 다수 그런 사람이잖아. 지금 나라의 빚 때문에 뭐 갚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월급 받아가지고 아껴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많지. 겁도 없이 은행에 왕창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했다가 집값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고 투자했던 거 이제 상장 폐지된다거나 이제 거래소에서 폐지돼가지고 돈 다 날려먹고 자기가 감당할 만한 빚의 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겁나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 절대 다수 아닙니까? 전부 다죠. 오히려 돈을 이제 좀 이렇게 벌어놓은 돈을 잘 관리하면서 살았던 분들은 뭐 나에 도와달라 얘기 안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만한 이제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면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 앞가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노후도 돌볼 수 있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거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부자 안 되면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부자 안 되고 성공 안 되면 뭐 돈 모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야? 자기들은 얼마나 잘 살았다고. 어차피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보거나 뭔가 큰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 소수 아니야? 극소수 아닙니까? 누군가는 다 까먹잖아요. 그런 게임에서 승자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패자가 되면 일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형국을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래로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짓이야말로 미련하고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과 같이 평범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미련하고 멍청한 생각입니다. 타인이 내가 될 수 없고 나 역시 타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를 우선 잘 해야 하고요. 타인과 다름을 인정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도록 현재에 충실하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 말고는 인생에 있어 답은 없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뭐 타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타인과 비교하면서 문제는 그런 거야. 타인의 삶을 너무 추종하고 따라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타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비교하는 걸 끝내지 않잖아요. 비교를 하면서 타인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지면 나는 왜 못 가졌을까? 나를 책망하고 비난하잖아요. 그게 기본 베타로 깔려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비교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를 하면서 원망을 하잖아.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 왜 저렇게 잘생기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왜 결혼 못했을까? 나는 왜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런 기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바로 나한테 넣은 거잖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한테 뭔가 딸리는 게 있으면 그 딸리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진 능력치를 부정하잖아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난데 맞잖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비교하는 어떤 요량을 쓰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절대 다수의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부정하고 자기가 가진 걸 깎아내려요. 그러면서 자존감을 갉아먹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 비교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남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보통 사람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미련하고 멍청한 생각. 근데 웃긴 게 그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평범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데 그 알고 보면 그 평범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남들처럼 나도 결혼하고 아파트에서 애 키우고 싶다. 이걸 평범하게 가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평범한 게 아니라 상류층의 삶이에요. 상류층의 삶.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적인 기준으로 평범하지 않고 높은 범위의 삶을 평범함으로 알고 있어. 왠지 아세요?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9평84 언제부터 84 전현민족 84가 대한민국의 어떤 스탠다드가 되어버렸습니까? 거기 안 사는 사람 훨씬 더 많은데 9평 84 아파트 들어가려면 돈 많아야 되잖아. 직업도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데 살면 결혼도 해야 되고 그 능력을 갖추는 게 정말 어렵고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 별로 없잖아요. 벌이와 어떤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걸 평범함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하고 있고 막상 그렇게 아파트 들어간 사람들 다 영끌이고
자기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안 되고, 대한민국 순자산 그렇게 크지 않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해야 되는데도 그걸 평범함으로 알고 있어요. 평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범하다 얘기하는 거는. 타인이 내가 될 수 없고 나 역시 타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각자 다른 거예요, 각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보통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슷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능력치가 다르고 벌이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달라요. 타인은 타인에 맞게 살면 되고 난 나에 맞게 살면 돼. 자꾸 타인을 바라보면서 타인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외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 삶의 기준을 맞추고 여러분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죠.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 우선 잘해야 되고. 맞습니다. 자꾸 타인을 바라보면 객관화가 안 됩니다. 객관화는 나를 냉정하게 봐야 돼. 나 냉정하게 보고 사회 전체적인 시각을 봐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이 직장을 가지고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이제 고정비용이 발생하는지, 내가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객관화 잘 못해. 왠지 아십니까? 자꾸 남을 바라보거든. 이 자기 객관화는 나에 대해서 철저한 공부와 탐색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탐색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항상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들을 먼저 보고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중심에 놔야 되는데 중심에 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백날 천날 얘기해도 막상 하지도 못하는 거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의 어떤 삶의 질적인 차이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지금은 티가 안 나겠지만. 타인과 다름을 인정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도록 현재에 충실하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 말고는 인생에 있어 답은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달라요, 달라. 친구로 나랑 달라. 옆집도 나랑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져요. 다른 삶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야 그 사람의 인생에 나를 대입하지 않아요.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안 가져요. 왜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거고, 난 나에게 맞게 인생을 사는 거니까, 각자 자신한테 맞는 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상대방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만 집중하면 되고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 어차피 다른 거야. 안 되는 걸 자꾸 되려고 막 억지를 부리다가 골로 갑니다. 연글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연글 같은 것도 연글 안 하면 되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 하니까 내가 뭔가 후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무리해서 했다가 골로 가는 거잖아요. 난 저는 아파트 필요 없고 난 이래도 사는 게 분단이 없어. 나는 빚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안 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대로 여러분한테 맞게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여러분 목표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집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자꾸 인생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남은 다르기 때문에 배제하고 여러분의 중심에 딱 나와서 어떤 세상에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움켜쥐고 걸어 나가시다 보면 웬만한 세상의 어려움들은 극복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